큐브의 키워드는요. 네, 어디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 서울 은평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이 학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들이 장애 아동의 학대를 벌인 정황이 CCTV를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 학대,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 사건 역시도 아이들 관련된 이야기라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 지금 피해를 당한 부모들께서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인터뷰를 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손정혜 변호사께서 이 은평구에서 벌어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주신다면요. 네, 인천 어린이집 사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발생된 아동학대 사건만 268건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CCTV로 보관된 아마 2개월치 CCTV 가정에서 확인된 학대만 268건이라는 것이지 증거로서 CCTV가 보관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학대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어서 더 많을 개연성을 열어두고 봐야 될 것인데요. 그중에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 한 명에게 148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동은 그 자체로 취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또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육교사의 자격, 인격, 도덕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것은 뭐냐면 점심시간에 선생님들은 모여서 고기를 먹고 아이들은 노트북을 본 채 방치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예. 일과 시간 이해라도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고 보호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환경만 더 중요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에서 부모들은 이런 피해를 받은 것도 굉장히 억울하지만 이런 학대 사실이 수사 중인 이 상황에서도 사후 조치가 굉장히 미흡해서 관리 감독을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지금 장면 나오는 것이 은평구 구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대부분 폭행의 정도는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저렇게 겁에 질려서 있고 선생님은 훨씬 더 아이들보다 몇 배의 덩치가 큰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폭력하고 말은 안 들리지만 정서적 학대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아이들을 때리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굉장히 큰 쿠션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이들을 거의 온몸을 잡고 누르는 행동들도 있어서 저항하기 어려운 아이들한테 발생하는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인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해두고 피해 아동의 학부모 말에 따르면 보육교사 전원이 가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피해 부모들이 지금 지자체 사후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기자회견까지 연 상황인데 학대 행위가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는 뭘 하고 있던 겁니까? 글쎄요, 원래는 책임이 있죠. 허가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CCTV 내용을 저도 이제 처음 지금 이 장면들은 봤는데 한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하는데 다른 선생님이 관람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학대라는 게 일종의 이제 저 시설 내에서는 아이들을 이제 괴롭히는 행위를 규범으로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마치 받아들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잘못된 일로 보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CCTV에 저렇게 멀쩡히 잡혀있는 장면들이 저렇게 수없이 많았다면 관련 지자체는 이 CCTV를 왜 부정기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았는지 일단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자폐증이 있는 자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일반 보육교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자폐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어른들도 사실 부모들도 서로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지금 남의 자식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장기간 동안, 낮 시간 동안 아이들과 생활을 해야 되는 생활 공간에서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러면 아이들의 실수가 고의적인 잘못으로 오인돼가지고 결국은 훈육의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훈육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훈육에 대한 이해도조차 떨어지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왜 자폐 아동
아동에 대해서 저와 같이 돌봄을 제공하는지 일단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특수교사라는 영역이 있고요. 특수교육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지금 자폐 아동이나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돌보도록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왜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들을 그러면 고용하지 못하는 곳에서 왜 자폐 아동을 맡고 있는지 예. 저게 도대체 어디서 관리하는 지금 어린이집들인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몸이 좀 불편한,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 물론 아동을 학대한다는 건 다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일반 아동과 그러니까 장애 아동의 학대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혐의가 다르게 적용되는지도 일단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을 학대했을 때는 그 장애인 복지법이 이제 별도로 상상적 경합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지만 아동학대 특례법이 좀 더 규정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특례법으로 모두 입건돼서 수사 중인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구속된 사람이 없습니다. 260 몇 건이나 학대가 발생된 게 CCTV 증거로 있다고 하더라도 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된 사례들이 별로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아동보호에 지금 취약한 수사와 재판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애 아동이라서 범죄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성인이 장애 아동이 피해 진술을 집에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을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재질이 더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건 큐브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이어지는 시간 손정혜 변호사 더 함께 해주실 거고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